저는 공장이다. 내 혼자 공장이 될 수 있다. 상상을 좀 많이 하는 분들. 어쩔 때는 하루에 6시간을 생각을 하는 시간. 6시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육예보험이 지금까지 학벌 스펙을 넘는 좋은 채용하는 기업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부터 새로운 캠페인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그 직업인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건데요. 이웃집 위인 찾기라는 캠페인입니다. 위인이라고 하면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분들도 위인이겠지만 이웃집 위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근처에도 참 훌륭하고 또 직업 영역에서 의미 있게 성취를 하고 또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웃집 위인 찾기라는 조금 가볍고 말랑말랑한 그런 그 이름으로 앞으로 이런 그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블루바이저스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선 본인 소개를 좀 이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네. 우선 위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 좀 소박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지금 인공지능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창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무 경험이 한 25년 정도 개발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창업도 하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실패도 했고 또 다시 재기해서 지금 블루바이저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약 이제 7년 차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심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현재 지금 하시는 일들,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설립했을 당시에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프라이빗 뱅크라고 해서 PB 서비스를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의 금융 서비스죠. 자산관리 서비스인데 그런 자산관리 서비스가 기존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어떤 전유물이 있었는데 소액 투자자나 금융 취약층에게도 사람이 이렇게 자산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이 이제 대중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연구했던 그런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을 금융 당국에 이제 심사해서 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하이버프라는 제품이고요. 보통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임에서 저희가 초대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 2,400대 1로 그 챌린지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승한 다음에 가장 저희한테 베네핏이 뭐였냐면 이 나스닥이라는 그 정권 투자 플랫폼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초대가 되어서 금융 전문가인 제인이라는 아나운서와 이제 아서라는 그 투자 그 패밀리 오피스의 총괄 하시는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 인터뷰한 방송이 타임스퀘어에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좀 확장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면접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졸이지만 대부분 이제 학력이나 스펙을 서류 심사에서 대부분 보고 탈락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학력이 짧고 스펙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면접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면접을 본다는 게 너무나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몇 명 모집을 하지 않는데 수천 명이 지원하면 그 수천 명을 다 면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 면접을 보고 대부분 스펙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면 이런 면접관을 교육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비용을 들어서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보면 면접의 기회를 모든 지원자에게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 제품을
또 하이버퍼 인터뷰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19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그 회사는 아닌 것이고. 네, 맞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뭐 제 선배들이 다 대학 가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대학 가서 여자친구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다가 군대 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을 안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든 반대를 하시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제가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버님한테. 그래서 좀 더 일찍 돈을 벌고 싶다는 게 욕망이 강했고 네.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이 만드는 건 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네. 그다음에 대학을 간다고 해서 뭐 취업이 잘 되고 더 성장한다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태어난 경남 마산이라는 지금은 이제 창원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 시에서 좀 번화가에 조그만 진짜 한 7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네. 임대를 해서 컴퓨터 사무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BBS라고 이제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서 옛날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니텔, 하이텔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사설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텔, 유니텔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공짜로 회원들을 모집해서 또 공짜로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거나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또 유명해져가지고 한 2,000명 정도 회원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혼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죠. 제가 또 하필이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기술을 또 가지고 있었고 이 기술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제 경력에 치명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안 가고 경력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병력 특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 또 유행하던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I Love School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동문회 사이트를 만들면은 제 경력에 도움 되겠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가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또 비슷하게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유일한 포트폴리오였죠. 그 부산에 있는 이제 코리아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코리아 컴퓨터. 이제 그때 당시에 흥하해운의 계열사였는데 선박 회사의 IT를 지원해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때 당시에 꽤 큰 회사였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60명 정도 앉아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들어가지 한 명 뽑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지원자들 물어봤어요. 대기하는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 서울에서 온 거예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어. 그래서 저는 고졸에다가 이렇게 스펙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그 면접을 보시는 그 상무님이 제가 그 만든 그 I Love School을 모방한 그 동문회 사이트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면접하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저는 그 사이트를 시연한다고 20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나니까 왠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5분 만에 나왔는데 저는 20분이나 면접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연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은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없었군요. 네, 스펙만 있었고. 스펙만 가지고. 네, 그런데 정말 그 회사는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했고. 예. 결국 이제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이나 실력이죠.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학벌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네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저는 공장이다. 내 혼자 공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특례를 좀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전에 다 그 창업하던 일을 접었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웹하드라는 또 사업이 또 유행을 웹하드. 하고 있어요. 웹하드. 그렇죠. 자료를 공유하는 그렇죠. 서비스인데 제가 또 웹하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아파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뭐 반상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뭐 공유할 수 있고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무료로 서비스 할 테니까 접속해서 사용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지글을 써가지고 이제 아파트 그 관리소에 가면 무조건 차단할 거니까 그렇죠. 야간 침투를 해가지고 야간에 그 새벽 한 4시쯤에 이제 경비원들 좀 잠들 좀 돼서 이제 제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가지고 전단지를 편지글이죠. 그 편지글을 이제 그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우체통에 다다다다다 넣었어요. 우체통에다 그걸 걸쳐놓지 말고 밀어넣으니까 진짜 이제 주민들이 진짜 자기 집에 온 편지인 줄 알고 읽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한 3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대박 났다. 이제 이용자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또 영업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 앞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네네.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그 광고를 해서 그 업주들한테 오케이. 광고비를 받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상품을 이제 좀 큰 거는 좀 비싸게 받고 작은 거는 좀 작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루에 광고비가 한 1,0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정말요? 네. 와. 이제 성공했다. 이제 좀 있으면 페라리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 또 기분 좋게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관리소 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 연합. 네. 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광고 사업을 하냐. 이거 상표권 침해다. 이거 불법이다. 고소하겠다. 겁이 나더라고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골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광고비 받았던 거를 그대로 돌려주고 사이트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그 신용불량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 8년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 컴퓨터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볼까? 뭐 아파트 이제 사이트를 만들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웹하드 만들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떤 그 이제 그 아이러브 스쿨과 유사한 것들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거. 그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샘솟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6시간을 생각을 하는 시간 6시간 보내거든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멍 때리는데 저 혼자 엄청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전략을 만들고 예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일종의 어떤 역량이라면 역량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런 역량을 갖춘 데 있어 자극은 고등학교 때, 초중고 때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죠.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어쨌든 뭐 좋은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면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컴퓨터라는 게 앞으로 계속 대중화가 될 것이고 또 이런 통신이나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교육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쯤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컴퓨터 쪽에는 되게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영역의 그 어떤 기술을 좀 갖춰주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이걸 갖추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떤 그 특질인가요? 아니면 또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요? 부모님께서 이제 할아버님하고 좀 관계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아버님을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뭔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로를 계속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판단도 미스를 많이 하셨고 손해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다툼도 많이 잦았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아버님이 저를 대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좀 자유로웠어요.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놀라면 놀고 컴퓨터 게임 해도 뭐 아무 말 안 하시고 밤샘 하고 다음날 뭐 졸면서 학교 가도 뭘 안 하시고 그게 굉장히 컸다. 네. 그게. 그게 그러니까
원래 타고날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질이나 경향이 있을 텐데 그것에 통제를 가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혼난 적은 한 2번 정도 있는데 주로 뭐 때문에 혼나셨어요? 제가 그때 사설 BBS라고 PC 통신을 이제 해가지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집마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카센터를 하셨어요. 가정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카센터에서 쓰는 전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손님들을 온라인으로 받았던 거죠. 카센터에 손님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온라인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맨날 통화 중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혼나고 대신에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 전화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25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25만 원 줄 테니까 전화선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혼나고도 이제 또 아버님이 또 그렇게 돈을 또 투자해 주시고. 야, 그 아버님이 어찌 보면 교사였네요. 야, 좀 대단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오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뭐 자녀도 좀 그렇게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좀 이게 초중고에 우리 아이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좀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그 선생님도 아니고 감히 제가 뭐 선생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육의 본질은 그 사람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잠재력을 발굴을 한다. 잠재력을 발굴을 해야만 그 친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야만 그 방향대로 키울 수 있고 또 그 방향대로 키워야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때 당시에 뭐 멘티들 23명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봤지만 컴퓨터공학과 왜 갔니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냥 전망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뭐 그냥 빌 게이츠가 좋았어요. 뭐 약간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컴퓨터공학과에 왔는데 코딩을 또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이걸 하니까 너 머리가 복잡하고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외향적이고 활동을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코딩을 잘 못해요. 그런 성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교육을 그렇게 틀에 갖춰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네.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참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동안에 가슴이 웅장해지고 야, 이 학벌 스펙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게 단계적으로 가둬놓고 교육하는 그 방식의 한계가 이미 벌써 찾아봤구나.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사회가 더 급변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그 황용국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웃집 위인 찾기 인터뷰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